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호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에 있는 펑션을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호출이라고 하는데, 임의의 프로세스 간에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말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간에 호출이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임의의 프로세스가 타 프로세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HWP 프로세스가 엑셀 프로세스에 있는 pu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자,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다. 프로세스 1은 HWP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엑셀이라고 해볼게요. 프로세스 2는 아래 한글이 런타임에 엑셀이 가지고 있는 펑션을 pu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방법을 쓰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운영체제는 모든 프로세스가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즉, 아래 한글은 자기 자신에 있는 메모리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프로세스에 있는 영역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pu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도 이 pu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얘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세스 간 그런 일이 필요할 때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운영체제가 제공을 해주는 게 IPC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상호간에 주고 받거나 동기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들 간의 상호 메모리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어떤 펑션을 수행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운영체제에 있는 펑션을 호출을 해서 수행을 하고 싶어요. 언제 그런 경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다가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어떤 유용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봤듯이 프로세스 간의 펑션 호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운영체제에 있는 펑션을 호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어떤 서비스를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필요로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운영체제는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자한테 이 컴퓨터 시스템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CPU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리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많은 자원들이 있을 때 이 하드웨어 자원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읽어오는 그런 기능은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함수들이 운영체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런 하드웨어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읽어오거나 또는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하거나 하는 이런 류의 수많은 펑션들이 운영체제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함수를 사용자가 쉽게 갖다 불렀을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펑션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 콜 펑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0번부터 지금 16번까지 있는데 실상은 300 몇십 개 정도 되는 시스템 콜 펑션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리드 함수도 있고, 라이트 함수도 있고, 오픈 함수, 클로즈 함수, 뭐 여러가지 이런 함수들이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체제에서는 그 커널 내부에서는 이 리드 함수가 sys 언더바 리드라는 이런 함수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write 함수는 sys 언더바 write라고 하는 함수, 이런 걸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스 코드도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 소스를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설치한 다음에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에 가서 read 언더바 write.c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을 해보면은 여기에 sys 언더바 read하고 sys 언더바 write라는 펑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즉 C 언어하고 인라인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read하고 write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open하고 close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이 커널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함수가 대략 한 350개 가까이 지금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걸 약간 도식화해서 지금 한번 그려봤습니다. 프로세스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를 아마 작성을 할 텐데,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이 어떤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펑션은 여러분이 구현한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rintf를 호출을 하든 뭐 read 함수를 호출을 하든 write 함수를 호출을 하든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함수들은 여러분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 보통 glibc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의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거기에 syscall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 운영 체제를 호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yscall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1이 멈추게 되고 잠을 자는 거죠. 어떤 웨이팅 상태에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웨이팅 상태에 빠져서 멈추게 되고, 제어가 시스템 콜 펑션, 운영체제에 있는 시스템 콜 펑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CPU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쭉 수행을 하다가 시스템 콜을 수행을 하는 순간에 제어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이쪽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쭉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면서 시스템 콜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GCC 통해서 간단하게 헬로 월드 출력하는 걸 공부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GCC -o hello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hello.c를 컴파일해서 hello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동작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실제 여러분들 코드에 여러분들 실행 파일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동적 라이브러리 기법 쉐어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코드를 여러분들 실행 파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마이너스 스태틱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실행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해서 한번 컴파일을 해봤습니다. gcc-o static hello-c.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실행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8KB, 이건 840KB. 얘는 라이브러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한 거, 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얘는 대신에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는 래퍼 루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오브젝트 덤프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했어요. 마이너스 대문자 d 하면은 d 어셈블 해주는 거고, 스태틱 헬로라고 하는 거를 d 어셈블을 해서 그 내용을 hello.out에 저장을 했다. 리다이렉션 하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장을 한 다음에 요 파일을 한번 읽어봤어요. 요 파일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호출을 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바 리드 립시 언더바 리드라는 펑션하고 언더바 립시 언더바 라이트라는 펑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syscall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yscall 0F05 헥사 코드로 이제 0F05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스콜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우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인 함수에서 printf를 부르던 read 함수를 부르던 write 함수를 부르던 그런 펑션을 부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부분이 수행이 된다. 근데 이 부분에는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syscall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어 가지고 이 syscall이 불리게 되면은 현재 수행이 여기서 이제 멈추고 제어가 OS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scall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게 패스트 시스템 콜이에요. 패스트 시스템 콜. 그래서 OP 코드는 0F05고 syscall이고 요게 이제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syscall은 인보크를 해요. 뭐를 찾아서 깨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깨우냐면은 OS에 있는 시스템 콜 핸들러라고 하는 루틴을. 근데 얘는 프리빌리지 레벨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로에서 1, 2, 3까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높고 이쪽이 낮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저 레벨 프로그램이 유저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커널 펑션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빌리지 레벨 제로로 진입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 커널에서 이제 동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 메인 함수가 있고 우리가 이 메인 함수에서 printf를 호출하거나
또는 뭐 리드 함수를 호출을 하거나 또는 뭐 write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서 뭔가 운영 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가 우리 코드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libc underbar write라는 요 펑션이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 중에 이제 syscall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된다. 얘가 수행이 되는 순간에 제어는 얘는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이제 딱 스톱이 되고, 제어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운영 체제에 있는 시스템 콜 핸들러로 넘어가서 얘가 자기가 왜 깨어났는지 고민을 하게 돼요. 운영 체제는 잠을 자고 있다가 시스템 콜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딱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내가 왜 깨어났지 라고 얘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시스라이트를 수행을 하라는 명령 때문에 깨어났구나 라고 해서 시스라이트를 호출을 해요. 그럼 얘가 시스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은 시스 리턴을 하게 되면은 제어가 다시 헬로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다가 운영체제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시스콜을 하는 거고, 시스콜을 하는 순간에 잠자던 운영체제는 깨어나는 거고, 잠자던 운영체제는 깨어나서 요청한 어떤 펑션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면서 운영체제는 다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이 깨어나는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str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race. strace라고 하는 뭐지? strace. 자, strace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strace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실행 파일 명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실행 파일이 수행하면서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까 그 헬로 월드 출력해 주는 거는 printf 하나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뭐 액세스라든지 뭐 emmap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메모리에 매핑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매핑하는 emmap 방식을 써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구현한 게 아니고 이 프로세스를 로딩해주는, 기본적으로 로딩해주는 그 공통적인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하고 이제 연관이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printf하고 연관이 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요 앞에는, 요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통된 작업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실제 작성했던 부분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write,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스탠다드 아웃에 write를 하는데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출력했던 이제 리턴 값은 이제 12로 이제 리턴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열 개수죠. 그러니까 몇 개의 문자열이 실제 출력이 됐는지를 리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한 다음에 뭐 개발을 한 다음에 시스템 호출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 호출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값을 strace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호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